대종경 제5 인과품 3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부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아하,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명료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식물과 동물. 식물과 동물인데 사실은 동물 중에 이제 사람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식물과 동물. 그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요. 동물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말을 하니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여기서 했나.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막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어디서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자, 보세요. 어쨌든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산다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이 없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 인연을 따라서 땅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요. 시절 인연을 따라서 땅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요. 콩이 땅 속에 떨어지면 콩이 일어날 거고, 콩이 나올 거고, 팥이 떨어지면 팥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동물들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사는가 했는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산대요. 하늘에다가 뿌리를 박았대요. 하늘에다가 여러분 뿌리 박았어요? 하늘에다가 어떻게 뿌리를 박았어요? 하늘에다가 어떻게 손가락으로 뿌리를 이렇게 박았어요? 어떻게 하늘에다 뿌리를 박았어요? 이때 하늘은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동물이 하늘에다 뿌리를 박았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요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꼭 이거를, 요런 거는 허공법계 또는 뭐 하늘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저 하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심천을 말하는 거예요. 심천.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텅 비어서 맑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허공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때는 다 마음자리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해서 하늘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는 하늘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에다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의 경지, 깨달은 그 자리를 생명의 실상 또는 생명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자리이고 생명의 근원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보는 것은 우리의 육근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신이잖아요. 몸과 마음. 그리고 심신을 구체적으로 하면 엄브리스는 육근이라고 말하잖아요. 육근. 안, 이, 비설신의 육근. 그것이 심신이잖아요. 그러면 볼 때는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청정한 자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육근 작용에. 들을 때도 청정한 자리고, 말할 때도
청정한 자리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모든 순간에 청정한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모든 순간에 청정한 자리에 근본돼서 우리가 육군을 작용해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할 때도 다 청정한 자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청정한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군 작용은 청정한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신이고 또 육군이고, 그걸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의 모든 작용은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마음, 행동,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해도, 그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청정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진다. 말 한 번 하면 그거는 허공벗게 심어져요. 행동 한 번 하면, 생각 한 번 하면 그게 다 허공벗게 심어져요. 허공벗게는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늘과 허공벗게를 똑같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자리로.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게 허공벗게 심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공벗게는 하늘에 뿌리를 박는다 할 때 하늘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라고요. 경지는 어디냐? 그러면 하늘 따로 있고 허공벗게, 하늘과 허공벗게는 다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을 거고. 자, 거기에 심어진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진 것은 시절이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심어진 거는 시절이냐에 따라 나와요. 그 땅에 심어진 씨앗은, 땅에 뿌려진 것은, 그것이 물과 온도와 어떤 계절적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조건이 안 맞아져 있으면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근데 어디서 튀어나오냐고요? 그게 청정한 자리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착한 마음 어디서 나와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악한 마음은요? 그것도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어리석은 마음은요? 행복과 불행은요?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뜻은 거기에 심어졌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심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부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자, 이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인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그렇게 이 한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인식되어져 심어져 있고 또 내가 알아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그때 하늘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남들은 예를 들면 여기 대종사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속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수십 년을 속이고 막 두 집 살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막 패가망신하고 그러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알고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남들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은 곳이 청정한 자리니까. 청정한 자리는 내가 하는 행동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만약에 하늘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늘에 누군가는 내가 어딘가에 그늘 속에 숨어버리고 땅 속에 들어가면 모를 수 있어도 이 청정한 하늘은 못 속여요. 또 이거를 못 속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은 거는 타인에게 다 들키게 되어 있고 타인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적 태도는 타인에게 다 들켜요. 먼저 자기는 못 속이고요. 자기는 무조건 자기는 알고, 그리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결국은 타인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요. 선한 것을 지었으면 선한 것, 악한 것, 그러한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으면 선악의 연을 따라서 내 안에 심어진 것들은 반드시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내가 내 내면에 뭘 심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선악의 모습도 자신하면 안 돼요. 참 저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하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대상을 보고 밖을 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언젠간 나도 그런 놈이구나라는 걸 자각할 때가 와요. 그래서 항상 뭐랄까 세상을 향해서 무작정 비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온갖 추악한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너도 원래 그런 놈이니까 너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을 테니까 그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네 일이나 똑바로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양심적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비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내면도 같이 자각을 하면서 성장해야지, 같이. 내가 이렇게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그렇지 않은 인간이야. 나는 그런 요소가 조금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더 겸손해져야죠. 자기가. 더 조심하고. 그래서 나의 공부와 나의 인격의 도야의 문제와 세상의 변화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죠. 세상만 변화라고 소리치면 안 돼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하고 같이 반조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반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일방적이게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는 정말 하나도 흠결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되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자각하고 나를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나도 함께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안에도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전제로 세상에 대해서 비판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수도 없는 선악의 인연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절 따라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은 지혜롭지 못해서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나를 보는 안목이 어두워서.
자기를 자각하는 안목이 얻어서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그런 시절을 못 만나서 아직 안 드러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 청정한 이 자리에 심어져 있고, 모든 것이 나올 때도 청정한 여기서 나옵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항상 청정한 자리를 자각해야 심어지거나 거기서 나올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놓치면 심어지는 것도 모르고 나오는 것도 모릅니다. 항상 청정하면 심어질 때도 분명하게 자각하고 나올 때도 자각해서 그때그때 잊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심어지는 순간에 자각하면 심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거들, 어떤 경계가 나에게 내가 나쁜 마음을 낼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에 힘이 두께가 얇으니까 이제 나쁜 마음을 냈단 말이죠. 비합리적인 마음을 내고, 막 감정에 끌리는 막 그런 마음을 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마음을 청정하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낼 때는 그 씨가 훨씬 더 세력이 약한 씨앗이 심어지게 돼요. 자각한 상태에서 마음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과정에 내가 뭔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내가 청정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드러날 때도 훨씬 더 매끄럽고 원만하게 드러나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드러나는 모든 심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발현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원만해져요. 네, 크게 거슬리지 않게 돼요. 네, 세상에 유익 주는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공부가 참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공부는 단순하고 명료한 데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모든 선악 인과가 펼쳐지는 청정한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게 심어지고 일어나는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되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못 속입니다. 예, 어차피 못 속여요. 속일 수 없어요. 예,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안 들킬 수는 있어도 이미 자기한테 들켰어요. 청정한 자리한테 이미 들켰다고. 기미만 올라와도 이미 들켜요. 예, 못 속여요. 네, 대종경 인과품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